지금 특검보하고 가까운 사이잖아요. 같은 로펌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 선임할 때 뭘 기대하겠어요? 요거 좀 해설 좀 해주실래요? 조영탁 IMS 대표가 사실은 요게 제일 핵심적인 놈 아닙니까? 그렇죠. 네? 돈을 이제 김건희 빨로 투자를 받은 중심 인물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 네. 저수지인데.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충격이. 근데 지금 이렇게 영장이 기각되는 것들을 보면요. 네. 한덕수나 뭐 대체적으로 기각되는 게 제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범죄자 중에. 내가 그런 사실은 있는데 그게 범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싸우는 방식이 있고 네.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 근데 지금 한덕수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전략을 그런 행동을 하긴 했는데 사실관계는 인정해. 사실관계는 인정했는데 그게 죄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든가. 그래서 난 다투고 싶어요. 네, 누구에게 뭐 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됐다든지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한 걸 맞지만 의도라든지 동기가 악한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좀 관대한 경향이 있어 보여요. 조영탁 요 선수가 바로 그런 유형의 네. 지금 변론 정책을 그렇죠. 변호사 그런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법원 입장에서는 그래요. 자기가 했다는 행동은 다 인정하네. 근데 법적으로 그게 확실히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좀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방어권 보장을 좀 해줘야겠는걸? 확실히 김건희 백 때문에 그런 거야? 네. 뭐 요거 한번 입증해볼까? 다툼의 여지가 있겠는걸? 근데 그건 어찌 보면은 이제 수사가 아직 완성이 안 된 와중이라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기사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전에 뜬 기사인데. 네, 김건희 특검, IMS 대표 등 3인 구속 기각 매우 이례적. 이라며 특검이 직접 입장을 냈어요. 뭐냐면 이 혐의의 중대성에 대한 소명 부족이라고 하는 이유를 제기했다는 거야. 법원이 그 영장을 기각하면서.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뭐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적다. 한덕수 봐라. 뭐 애도 있고 집도 절도 있는데 제가 도망가겠냐. 나이도 많은데. 뭐 이렇게. 근데 보통 그렇게 해서 영장 기각하는데 혐의 중대성에 대한 특검의 소명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얘를 가둘 정도로 중한 범죄냐 말이야. 이렇게 해서 영장 기각하는 거는 저 역시도 그렇고 특검도 이런 거 처음 봤다 이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혐의 중대성이 뭐하고 연결되냐면은 도주 우려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혐의가 중대하면은 중형을 받을 우려가 있으니까 중형받을 우려가 있는 놈은 도망갈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둬야 된다. 근데 지금 배임 금액이 뭐 30억, 횡령이 뭐 35억 이렇거든요. 크지. 그러면 제가 보통 저희 사무실에 오는 의뢰인들한테 이런 거 공소장이나 뭐 고소장 받아오면은 조졌다 당신은 영장 청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거는 당신 불구속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지금 재산범죄는 다 계좌 거래 내역이 있고 여러 가지 증거가 있기 때문에 수사에 착수하기 때문에 밑도 끝도 없이 말만으로 하지 못해요. 이런 걸. 특검이 하물며 영장 청구를 하는데 자료 없이 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영장 기각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그 자료는 다 있으니까 자금의 흐름은 다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돈 받은 건 맞다. 혹은 돈 뺀 건 맞다. 뺐는데 뭐 뺀 이유는 이러하고 동기는 이러해서 내가 불법적으로 그걸 뺄 목적으로 한 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행동은 인정하는데 동기나 목적을 갖다 부인하거나 이러면 판사들이 자기가 했다는 건 뭐 100% 다 인정하고 증거도 다 이미 예금 거래 내역이나 다 나와 있고 뭐 도주 우려가 있나? 뭐 혹은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나? 이런 식으로 관대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자꾸 판사가.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왜 갑자기 지금 이렇게 최근 들어서 한덕수로부터 시작해서 팍 꺾이는 것 같더니 왜 갑자기 이렇게 법원이 관대해지고 있냐고. 그러니까 풀어줄 결심을 한 판사에게는 명분을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든단 말이에요. 말은 만들어낸다면 결국 재판이라는 게 자의적으로 결국은 결론을 내리는 거니까. 그래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제일 변호사들이 돈 많이 버는 게 이거는 법이 없어. 이게 그냥 판사 마음이에요. 그냥 갖다 붙이면은 영장 발부도 명분이 있고 기각도 명분이 다 있어. 얼마든지 말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판사하고 친한 영장 전담 판사하고 친한 뭐 옛날에 동료였던 판사 출신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떼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너무 이례적이니까 이게 혹시라도 이게 특검이 너무 수사가 번져나가는 것을 맞불을 놔가지고 좀 범위를 이제 좁혀. 그냥 지금까지 나온 거나 집중해. 더 판 벌리지 마 이제. 거기까지
이런 사인을 주는 거 아니야, 법원이? 저는 그런 네. 의미에서 네. 만약 그런 사인이라면 한덕수로부터 시작된 사인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네. 결국은 이전과 이후 달라진 거는 김앤장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하는 차이점밖에 없어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가장 핵심적인 바로 JTBC 기사입니다. 오광수, 김오수, 강찬우, 통일교 초호화 전관 변호인당. 제 눈에는 지금 김앤장으로 보이거든요. 이 선수들이. 오광수도 김앤장 출신이에요. 출신이죠. 네. 지금은 이제 뭐 다른 법률사무소 네. 있지만. 근데 김앤장은 한 번 김앤장이면 영원한 김앤장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이제 8일날 피해자 출석 소환장을 받아서 나가는데 결국은 한학자까지 풀어주는 것으로 해서 뭔가 모종의 움직임, 갑자기 관대해지면 이상하니까. 예. 그런 시그널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저는 네.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봐도 이런 대파국에서 통일교라든지 뭐 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요. 본인이 살기 위해서는 희생양 하나에게 다 몰빵하자. 걔까지만 딱 처벌받게 하고 나머지는 가지치기로 좀 끝내자. 일단 윤석열 김건희 들어갔으니까 윤석열 김건희 조진 데까지만 하고 이거 뭐 국민의힘이 내란에 동참했니 이런 거 다 좀 가지치기 혹은 통일교 신천지 여기까지 자꾸 번지잖아요. 혹은 서희건설 기업과 종교단체와 정당까지 번지는 건 좀 막아주고 윤석열 김건희 니들이 다 안고 가 그냥 이런 마음이 굴뚝 같을 거예요 얘네들은. 그래서 그런 모종의 이해관계가 다 하나니까 그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건 말씀하신 김앤장 맞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윤석열의 혐의는 이미 일정 정도 특정이 돼 있어요. 검찰 쪽 안가 모임 뭐 이런 것들이 아직 좀 그 수사 속도가 좀 늦은 편인데 김건희가 내란도 주도한 것을 우린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김건희를 실제로 형을 많이 살리려면 김건희 경제범죄가 많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그런 의미에서 이 IMS 조영탁 대표 같은 경우가 이제 저수지로 향하는 길목이고, 네. 그리고 통일교가 일흥 뭐 정치적 거래로 보이지만 결국 따지고 보면 돈 장사거든. 그렇죠, 돈놀이 한 그렇죠. 거거든. 네, 네. 그런데 그 통일교 쪽으로 수사가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통일교 쪽도 그 종교단체 해산은 막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교주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서 김건희에 대한 가중처벌도 막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이 상당히 중요한 국면에서 잇따른 이 영장 기각을 봐야 된다. 중요하게 봐야 된다. 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동력은 돈이다 결국. 그럼 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이해관계 많은 곳은 정당과 종교단체. 더 위에 있는 건 종교단체. 지금 하는 통일교 하는 꼴을 보면. 자, 네. 오광수 얼마를 받았을까요? 이게 오광수가 이제 지난번에 어차피 난 민정수석도 떨어지고 3일밖에 못하고 이제 확 기스 나와서 뭐 이제 뭐 공직에 갈 일도 없고 이제 그냥 돈이나 쳐 벌자. 남이 뭐 욕하든 말든 뭐 그렇게 이제 작심을 한 것 같은데. 네네네. 그래도 일말에 어떤 오광수라고 하는 사람의 도의적, 윤리적 판단마저 마비시킬 정도면 얼마나 쌌을까요? 변호사로서. 제가 예전에 코로나 때 신천지하고 싸울 때 네. 신천지 쪽이 변호사 구하는 거 되게 힘들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구시 쪽 변호사고 근데 수십억 얘기도 있었는데 신천지 때. 네. 그러니까 대구에 있는 변호사도 구해야 되니까 재판이 대구지방법원이어서 거기서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변호사들한테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안받은 변호사들 신천지 쪽에서 그 10몇 억씩 불렀다 하더라고. 사실 그냥 재판 참석만 하면 되는 거잖아. 네, 그리고 이제 실무는 또 이제 거대 로펌하고 다 끼고 하니까. 로펌이 진행할 테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 돈 받고 대한민국에서 못 살 수도 있는데 사실상 나의 노후까지 보장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신천지 변호사라고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한번 소문나면은 내 자식들이 살아남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통일교 변호사가 됐다는 거는 통일교 메인이지. 와. 맨 윗줄에 이름 올라가는 거죠, 오광수. 네. 저게다 김호수. 이 사람은 검찰총장 마지막 문재인 정부 때 마지막 검찰총장에다가 지금 특검보하고
가까운 사이잖아요. 같은 로펌이에요. 네, 통일교 수사의 총책임자 특검부하고 같은 법률사무소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 선임할 때 뭘 기대하겠어요? 수사 총책임자와 친한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당연히 그 창구로 뭔가를 하려고 선임하는 거예요. 부르는 게 값이야. 대한민국에 이럴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돼. 이 특검부하고 친한 변호사 몇 명 안 되잖아요. 이건 부르는 게 값이에요. 이건 진짜. 100억 막 이렇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일 거예요. 왜냐하면 통일교가 일본이 지금 그 종교단체 해산이 상당히 유력한 가운데 2심 진행 중이고 미국도 도란프한테 이번에 얼마를 쐈는지 모르겠으나 엄청나게 사실은 공력을 기울였잖아요. 그런데 안 먹혔어. 네. 이재명 대통령을 못 흔들었어. 자, 그럼 이제 남은 거는 대한민국에 있는 통일교 본산인데 이거 이대로 정치적 거래하고 돈 왔다 갔다 한 거 드러나면 종교단체로서 법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지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종교 법인 해산되면은 청산 과정을 거쳐야 되면 이제 그럼 그냥 일반 그냥 떴다방처럼 되는 거야, 종교단체가. 네. 자, 그런 가운데 변호사를 통해서 이거 반전을 시도한다. 불구속 시도하고, 불기소 시도하고, 최소한 장량 감경하는 거 시도한다 하면,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한 단위가 더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한학자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일본에서도 지금 종교 해산이 돼가지고 그 재산 다 몰수되게 생겼고 거의 미국에서도 자식들하고 소송해서 져가지고 막 다 날리게 생겼어요. 남은 건 이제 국내 자산뿐인데 그렇지. 이 상태에서 본인이 구속되면은 전 세계에 구축해놓은 통일교 월드가 완전히 무너진단 그렇죠. 말이에요. 무너지는 거지. 근데 이제 구속이 되면 이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이런 걸로 하나 꼬린이 되면은 그럼 통일교 자금을 추적하다 보면은 횡령 이런 거는 막 우수수 나옵니다. 기본이지. 네. 일본 자금이 대거 들어온 걸로 네. 많은 분들이 의심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일본 법인 해산되는 과정에서 네. 빼돌렸다라고 하는 것들. 네. 이만희 신천지가 코로나 때 그 방역방해 이런 거 가지고 기소됐다가 자금 흐름 쫓아보니까 수십억 횡령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대법원 가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받았고 제가 술을 엄청 처먹었는데 하여간 그 사이즈보다 훨씬 클 거예요, 통일교는. 그러니까 한학자는 목숨 걸었다, 지금. 네, 근데 국민의힘을 털다 보면은 통일교까지 이어질 수 있고, 뭘 털다 보면 통일교까지 이어질 수 있고, 그러면 그 길목을 다 그냥 우리 쪽으로 올 수 있는 거 다 막아, 일단. 그런 로비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통일교가, 제가 최근에 제보를 하나 받았는데, 취재 중입니다만, 네. 제보 내용이 워낙 확실하니까, 요 정도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통일교에서. 일본 통일교 무너지는 그 무렵에, 네. 통일교 본당 부근에다가 어마어마하게 큰 미술관을 지으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그 미술관에 들어가는 작품을 따져보면 그냥 국립현대미술관 정도가 들어가는. 네. 그러니까 이미 확보된 미술품도 어마어마하지만 추가 구매 계획도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예. 그 돈의 출처와 미술관의 용도를 생각한다면 저는 그런 것들도 미술품이잖아. 네. 우리 김건희 구 옛 여사님이 뭐 하던 분입니까? 그 전시 미술 하시던 분이잖아. 미술품. 그 주진우 기자 얘기했습니다. 탁월한 전시 기획자라고. 네. 네. 저는 모종의 관계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강력하게 의심하면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여러분들에게 따끈따끈한 소식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행스러운 속보가 또 떴습니다. 네, 특검이 IMS 대표 혐의 중대성 소명 판단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 예정이라고 합니다. 맞아,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이거 중요하니까 영장 재청구하는데 한덕수는 왜 영장 재청구 안 하고 그냥 기소해버렸죠? 그러니까 그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그래도 좀 설명 좀 해봐 주세요. 그래도 만약에 내가 특검이다. 네. 근데 특검에서 자기들 영장 청구하면서 쫙 적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야. 한덕수도 네? 갑자기 태도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한덕수가 뭘 인정했다, 본복 막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거를 특검에서는 이렇게 입장이 자꾸 바뀌고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증거인멸을 우려가 있다. 자꾸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이런 쪽으로 봤고 한덕수 쪽은 내가 지금이라도 다 이실직고를 했기 때문에 난 더 이상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진실을 얘기하는데 무슨 증거인멸 우려가 있냐. 이쪽으로 이렇게 부딪혔단 말이에요. 근데 한덕수가 손을 들어줬잖아요. 네. 그럼 특검 입장에서는
이미 한덕수가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했네. 그런 상황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데 아니에요.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다시 이야기하는 게 실익이 있을까? 뭘 기준으로 우리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다시 얘기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할 때는 추가 수사를 해가지고 한덕수가 적극적으로 뭔가 이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던 거라든지 뭔가 부당하게 지시하려고 그 JTBC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이후에 영장. 그러니까 저는 그 내란 방임으로 걸었던 거를 다시 혐의를 중요 임무 종사로 주요 임무 종사자로 걸어가지고 실제로 애들 불러들이고 그러니까. 자기 몇 개 남았어 이제 2 남았어 이러면서 실제 마지막에는 계엄 해제하자고 그 국무조정실장이 얘기하는데 야 기다려봐 막 그러면서 시간을 끌었다는 거 아니야. 네, 그에다 플러스 그게 무슨 방조야. 국무회의에 서명하라고 강요했대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가짜로 작성하는 과정도 했었잖아. 사후에.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사후에 했다는 거나 이런 것들 한덕수가 사실관계를 지금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특검에서 이제 JTBC 보도에 나온 것만으로도 국무회의에 서명을 하라고 강요했다 이런 것만 더 부각해도 되지 않았을까? 저는 아쉬움이 진짜 남는데 글쎄요. 요새 또 다른 채널도 보니까 이게 특검이 벌써부터 포섭이 됐니 그런데 그거 차마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가버리면 사실 특검 쪽에서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흔들려. 그러니까요. 거기까지 우리 가지 맙시다. 네.